안녕하세요, 군뉴스입니다. 오늘은 동배관 용접. 용접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용접사분들이 야, 너네 그거 뭐 용접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용접이라고 그래,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브레이징이라고, 경납댐입니다. 요거에 사용하는 공구, 그리고 뭐 그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용접을 하면 좋은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시즌을 좀 시작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오세요, 요즘에. 자, 먼저 토치입니다. 불이 일정하게 유지가 잘 되는 그런 토치가 좋은 토치입니다, 사실. 뭐 이렇게 좀 켜다 보면은 불이 확확 거리는 경우까지 가는데, 대부분의 토치는 그 상태에서 불을 좀 줄이면은 안정적이면서 센 불꽃이 나와요.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, 이제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줄 토치가 있고, 또 이렇게 그냥 일반 토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우리 가스통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쓰는 통은 일단 간편하고 가스 소모가 적어서 좋습니다.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, 이렇게 가스통이 기니까 내가 이 아랫부분에 용접을 하려고 그러면 바닥에 얘가 닿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러면 뭐 더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각도를 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얘가 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또 사용을 하는 게 이런 줄토치를 사용하죠. 뭐 아무래도 좀 자유로우니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, 세상에 장점만 있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. 이 줄토치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, 이 줄이 길다 보니까 가스 소모가 많습니다. 그렇다고 이 줄을 항상 오픈을 해놓고 이 안에 가스를 가둬 놓으면 위험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에서만 줄토치를 꺼내 쓰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줄이 없는 이 가스통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치를 가장 추천합니다. 그리고 가정용 에어컨 설치에서는 쌍토치는 필요가 없습니다. 쌍토치를 쓰시는 분들이 산소용접기 크고 불편하니까 좀 큰 배관을 잠깐 때울 때 쓰려고 쌍토치, 삼토치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, 쌍토치, 삼토치도 단점이 있습니다. 이게 불의 반향이 넓어지는 거지 화력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세 개를 합한 불이 나가니까 그만큼 넓은 면적을 좀 더 한꺼번에 데울 수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얘들도 가스 소모량이 엄청 많습니다. 가정용은 이 원토치만으로 충분한 화력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쌍토치, 삼토치 이런 거 찾으실 필요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외에도 뭐 토치 사용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. 토치는 이제 넘어가고, 다음 동표 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용접할 때 배관이 찌그러진 부분을 펴기 좋아요. 이렇게 동그랗게 배관의 사이즈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. 이게 또 완전히 똑같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자, 여기는 한 번에 가정용 에어컨 배관의 모든 사이즈가 다 들어가 있죠. 이게 테스모에서 만든 거고, 이게 기존에 나오던 동표라는 이름의 벤치입니다. 요게 용접할 때 가지고 다니면 되게 좋아요. 우리 이렇게 이경 배관을 용접해야 되는 경우에 이걸로 찝는 거예요. 벤치로 옛날에는 찝었었는데, 이런 벤치들로 해주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작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먼저 6mm 배관, 그리고 9mm 배관입니다. 이 한 사이즈 작은 배관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틈을 없애주기 위해서 일부러 찝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살짝 껴놓고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찝는데, 살짝만 처음에 찝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타원형으로 틈이 많아졌죠.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꽉 찝어줄 수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찝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틈이 없게 잡아주면은 여기에 꽂힌 배관이 이렇게 잘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틈이 별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찝히게 되죠. 손이 엄청 떨리네요.
자, 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도 쓰고, 또 배관이 찌그러진 부분을 펴기 위해서도 사용해요. 뭐 이렇게 좀 작업하다가 찌그러졌다고 하면은 뭐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좀 쪼물쪼물 해주면은 내경이 어느 정도 돌아옵니다. 보통은 현장에서 뭐 배관이 꺾였을 때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좀 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은 그냥 쓰고요. 뭐 복원이 이거는 너무 안 되는데 싶으면 잘라버리고 용접을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 좀 오래된 산화된 배관이죠.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게 공기 중에 오랫동안 동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. 자, 요거는 새 배관이니까 좀 반딱반딱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된 배관들 용접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 닦아줄 때 가장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철수샘입니다. 이걸로 몇 번 문질문질 해주면은 아주 반딱반딱하게 편해요. 보통은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쪽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냥 지저분한 이 부분을 제가 철수세미로 좀 닦아서 얼마나 깨끗해지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사포로 작업하라고 그러거든요, 외국에서는. 근데 사포보다 이 철수세미가 훨씬 좋습니다. 작업하기가 되게 편해요. 자, 이렇게 금방 반딱반딱해지죠. 네, 새 것처럼 편합니다.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 겉표면에 묻어있는 산화된 이물질이라든지 뭐 심지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배관 같은 데 가보면은 페인트 칠 막 돼 있어요. 그런 거를 이 철수세미로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브레이징 할 때 요거 1,000원이거든요. 다이소나 뭐 아니면 슈퍼마켓 가면은 파니까 이런 거 하나 꼭 구비해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. 자, 다음은 확간볼입니다. 확간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온 지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제가 두 가지를 갖다 놨는데 좀 통통하고 덜 통통하죠. 이 덜 통통한 거는 가격이 저렴해요. 근데 이 통통한 게 좀 비싸거든요. 그래도 아마 이걸 많이들 쓰시는 이유가 훨씬 부드럽게 확간이 잘 됩니다. 우리 에어컨 설치 작업에서 전동 드라이버 용량이 큰 걸 쓸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 확간볼 작업할 때는 18V가 좋습니다. 그만큼 좀 힘들어요. 제가 여기 12V짜리 임팩 드라이버를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두르륵 하고 들어가면 돼요. 근데 이것도 요령이 처음에 그냥 힘있게 밀면서 드르륵 돌리는 게 아니라 돌려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안으로 점점 밀어주시면 되는데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확간기를 구매를 해서 쓰실 게 아니라면은 그냥 통통한 거 쓰세요. 요게 한 4, 5만 원 정도 요즘에는 할 거예요.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넙대대한 거는 저렴은 한데 이게 훨씬 힘듭니다. 확간 작업할 때. 여러분의 몸이 더 소중하니까 가격보다는 좀 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구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근데 이거는 왜 갖고 왔냐? 이렇게 확간기들도 구매해서 사용해 보면은 안에 6mm 배관을 확간하는 그런 헤드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다 써보면 6mm 배관을 확간을 하면은 90%는 이렇게 배관이 찢어지게 됩니다. 지금 여기 끝부분이 찢어져서 벌어진 거라는 게 보이죠? 별로 안 좋잖아요. 근데 확간볼을 사용해서 확간을 해주면은 훨씬 좀 확간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. 6mm는 또 힘이 안 들어요. 그렇게. 자, 요런 거 펼 때도 다시 요 벤치 같은 걸 사용해서 펴주면 쉽게 펼 수 있겠죠. 자, 여기 이 부분에다가 제가 확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훨씬 깊숙하게
잘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넓적한 거 싸구려로 해도 요 6mm 하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다. 아주 잘 돼요. 이거 불량이네.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장갑을 안 끼면 뜨거워요. 그래서 장갑 끼고 올게요. 자, 이제 해보겠습니다. 장갑까지 꼈으니까. 자, 이렇게 살짝만 대놓고 회전을 최대로 시키고 그 상태에서 있는 힘껏 밀어줍니다. 배관이 짧아서 좀 돌아가네요. 자, 이렇게 확관이 이쪽보다 훨씬 더 깊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은 6mm 배관을 꽂아 보면은 잘 꽂힙니다. 어때요? 괜찮게 됐죠? 자, 그러면 이쪽에 뽑아서 여기다가 꽂아 보면은 여기도 타이트하게 꽂히긴 하는데 훨씬 이 구간이 짧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mm 배관은 이런 확관볼로 확관을 해서 삽입을 하고 용접을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. 확관볼 정도 먼저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런 확관기를 사용을 해 보십시오. 확관을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, 자,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끼고, 이거 완전 편하잖아요. 그냥 이렇게 하면은 힘도 더 많이 안 들고, 이 상태에서 엄청 깊게 되거든요. 여기다가 다 꽂아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또 이렇게 용접할 때 요령이 있는데, 보통 배관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주고 용접을 하다 보면 이쪽에 배관이 얼마나 긴지 또 뭐 어떤 각도로 있는지에 따라서 툭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혼자 작업하는 분들은 보통 요령이, 자, 이런 어스집게, 이런 어스집게를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 어스집게는 바닥에 배관이 다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아이들이고, 그래서 뭐 요즘에 중국산도 있고 또 타스코라고 이런 냉동공구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집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요거는 알리에서 파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. 요게 상당히 사용이 편리해 보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요걸 사용하시던 사장님이 불편한 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점이 불편한지는 우선 사용해 보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거치대는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, 이거는 한번 이렇게 서로 두 개를 잡아주면은 엄청 타이트 하겠죠. 그래서 딱 배관이 움직이지 않게 빠져서 불을 줬는데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좀 배관이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안에 원판이에요. 원판이다 보니까 너무 꽉 조으면 배관이 좀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요 알리표 제품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, 원판 고정하는 부분에 요 원이 그냥 원판형으로 돼 있어서 그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. 뭐 배관 사이즈별로 6mm까지도 다 작업을 할 수는 있겠죠. 자, 그리고 타스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좀 되게 복잡하게 생긴 만큼 사용이 아주 편리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내가 혼자 작업하는데 자꾸 배관이 빠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불편해서 용접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수는 해 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뭐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런 건 손으로 돌아가죠. 그리고 여기 너트들이 있는데, 자, 보여드릴게요.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쪽에 요 너트, 요거를 풀어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요 위쪽 부분 너트는 조금만 올려놓고 그냥 느슨하게 해놓으면 앞에를 조일 수도 있고 하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용해 보시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. 제가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. 그래서 15mm 배관을 지금 작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넓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뒷부분 조금 내려주고,
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혼자 작업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야, 그거 혼자 하다가 죽겠다 뭐 이런 소리 하실 수도 있는데, 네, 혼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절실해요, 여러분. 자, 이 뒤에는 어느 정도만 조절해 놓고 손으로 돌리는 이 부분으로 좀 꽉 조아줘서 배관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이게 아무래도 잡아주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배관이 탁 들어가서 견착이 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배관이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나요, 이거는. 근데 이 제품은 해보니까 좀 내가 세게 하면은 배관이 좀 찌그러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둘의 장단점, 사용이 되게 편리하고 6mm 배관까지도 잘 잡는다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홈이 파져 있으니까 6mm 배관은 잘 안 잡힙니다. 제가 해봤는데. 자,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또 대신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. 이 가운데 부분이 고정이 안 돼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다시 풀러서 각도가 있는 작업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. 뭐 이렇게 제가 90도로 꺾어 놨잖아요. 그러면 이 친구는 이 90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자, 이렇게 해서 한쪽 잡고, 자, 그리고 반대쪽은 또 이런 식으로. 저도 이거 현장에서 많이 써보지 않았거든요.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오히려 이 제품은 저도 이렇게. 그러니까 중간에 엘보 용접 하시는 분들 혼자 작업할 때 혹시라도 좀 이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면은 애매하잖아요. 요거 있으면은 이런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. 자, 용접, 집게. 뭐 저렴하면서도 그냥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는 요거 알리표. 이거는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. 요런 제품은 요거는 타스코라는 냉동공구 브랜드에서 나와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하나 거울이죠. 요즘 뭐 이렇게 거울에 다 불이 달려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불이 은은해요. 좀 불이 센 제품도 따로 있어요. 사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불이 엄청 셉니다. 이제 불이 센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이 센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, 이렇게 은은한 불을 원하시는 분은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용접하고 나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각도에 있는 곳들을 이렇게 이걸로 비춰서 보면은 거울에 비치는 이 틈을 보고 용접이 잘 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울을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그 밖에도 이제 산화 방지제가 AX10에서 AX20으로 바뀌었는데요. 이게 좀 끈덕끈덕합니다. 그래서 배관 내부에만 잘 뿌려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, 배관의 표면을 산화를 막아주는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배관의 내부 쪽이 산화되는 걸 막으면 되니까 내부에다가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내부에다 뿌리시고 뭐 불로 살짝 한번 말려주신 다음에 꽂아 놓고 용접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가연성 가스가 섞여 있어서 처음에 그냥 뿌리자마자 바로 작업을 하면은 막 불꽃이 올라오거나 또 잔압이 생기면서 실방구 같은 게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저도 경험해 봤어요. 용접 잘 된 줄 알고 갔는데 한 달 뒤에 빵꾸 났다고 연락 가보니까 용접한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, 산화방지제를 너무 남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막 산화되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뿌렸더니 그런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. 적당히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산화방지제를 뿌리는 이유가 동배관이 열과 만나서 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되면 슬러지가 엄청 많이 생겨요. 용접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. 겉에 생기는 그 산화 슬러지들이 배관 내부에서도 당연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.
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뿌리는 거니까 뭐 뿌리실 분들만 뿌리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이걸 강제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초보 기사님들이 용접 작업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보양을 잘 하셔야 돼요. 근데 가장 좋은 보양 방법은 저는 이 휴지나 뭐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 갖고 용접 우리 부위에서 아주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으로 열이 전달되지 말라고 이렇게 감싸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걸 감싸는 이유가 지금 그냥 배관 이 상태면은 안 감싸도 돼요. 근데 보온재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또 태우면 안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양하기 위해서 물을 묻혀서 쓰는 건데 좀 이렇게 비싼 제품들도 있죠. 이런 것도 이런 휴지나 키친타월 같은데 묻혀서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.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. 이게 차가운 물이나 이런 좀 열 전달을 막는 액체들이 이 주변에서 열이 가면은 얘가 증발하면서 열이 식어버리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휴지를 묻힌, 물을 묻힌 휴지, 물을 묻힌 휴지 같은 게 용접 부위, 우리가 불을 줘야 될 부분에서 너무 가깝게 있으면은 용접이 안 되는 아주 더러운 상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용접 부위에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, 뭐 최소한 요 정도는 띄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. 뭐 물론 산소 용접을 하면은 불이 세고 좋으니까 순식간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토치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정도는 띄어 줘야지 여러분 아마 용접이 잘 되실 겁니다. 자, 요 휴지 사용법도 알려드렸고, 자,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죠.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. 좀 더 저렴한 제품도 있고 뭐 좀 더 가격이 비싼 제품도 있는데 이런 거를 또 쓰는 이유는 광범위한 부분에 우리 열이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이런 걸 또 막 감싸 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잖아요. 지금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갖고 온 건데 이 명성 거는 제가 써보니까 그래도 내구도가 괜찮습니다.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는 그냥 끄떡없이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얘도 불이 많이 닿으면은 좀 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은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안에 철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. 아무래도 철사가 있는 게 모양을 만들기가 되게 좋습니다. 자, 요런 거. 그리고 또 뭐 한 가지, 이거는 너무 비싸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적은 없는데 아름아름 아는 분들만 구매하시는 제품인데, 이게 뭐 소방관 분들 방화복 만드는 소재로 만든 제품이에요. 그리고 여기 이 부분부터 다 이 철사 같은 게 들어있어서 모양도 아주 잘 잡힙니다. 예, 이거는 내구도가 아주 극강이에요.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용접포들은 뭐 싸구려는 좀 한두 달만 써도 막 해져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2, 3년 이상 써도 끄떡없어요. 그래서 가격이 다소 비싸도 뭐 이런 제품을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제품만 사용하시고, 또 제가 파는 거니까 광고도 좀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, 뭐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니면은 현장에서 용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간혹 용접봉이 요즘에는 되게 많이 비싸졌더라고요. 이게 막 한 4,000원, 3,000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은값이 많이 오르면서, 이게 기본이 은이 5% 함유돼 있는 제품들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에 시중에 판매하는 거 보면 은이 아예 안 들어갔다는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저렴하지만 이 5%돼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겁니다. 은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 붙임성이 좋아요. 그래서 잘 스미고 더 이 하자날 확률이 적으니까 5%짜리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용접봉의 굵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2.4파이 정도 될 거예요. 그리고 한 3.2파인가 3.4파이도 판매를 하는데, 요 가는 거는 토치 용접용이에요. 산소 용접용에는 좀 더 두꺼운 걸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뭐
혹간에는 굵은 거를 써야 고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다고 고수는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땐 가스 안 세면 고수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. 혹시라도 또 이 영상 보면서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좋은 팁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